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시험 비행과 양산 계획을 통해 한국 방산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CNN은 한국이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가 과대평가된 반면 한국은 3위권에 근접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100년 역사의 유럽 국가들을 따라잡았다. KF-21의 실전 배치와 부품 국산화는 이를 가속화할 핵심 요소다. KF-21은 시험 비행에서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외국 국방장관들이 시승하며 개발의 신뢰성을 확인했다. 초기 양산 계획은 예산 문제로 20대에 그쳤으나 최근 20대 추가 확정으로 40대 생산이 결정되었다. 이는 방산 생태계 안정화의 계기가 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6억 원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시스템은 에세 레이더와 부품을 공급하며 생산 라인을 강화한다. KN은 본체 생산을 담당하며 협력업체 600여 개와 함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는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KF-21의 추가 양산은 단순한 전투기 생산을 넘어 공군 전력 강화를 의미한다. 외국 바이어들의 관심이 모이며 수출 가능성이 커졌다. 무기 수출은 자국 내 안정적 사용과 검증이 중요하다. 한국의 양산 성공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된다. KF-21의 단가는 초기 개발비로 인해 1억 달러 이상으로 높다. 하지만 대량 양산으로 단가가 점진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의 F-35도 초기에는 고가였으나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KF-21도 수출 확대를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다. 현재 KF-21은 국산화율 60% 이상을 달성했지만 엔진은 미국산 F-414를 사용한다. 이는 수출 시 미국의 승인 제약을 받는다. 엔진 국산화는 자주 국방의 핵심 과제다. 하나와 두산은 3조 원을 투입해만 6,000파운드급 램제트 엔진 개발에 나섰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19년 미국 부품 업체를 인수하며 고형체 및 회전체 기술을 확보했다. 이는 엔진 국산화의 기반이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기술로 초고온 냉각 및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전투기 엔진의 내구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하나는 2028년까지 연구 인력을 800명으로 확대하고 신공장을 착공했다. 400억 원을 투자해 6세대 전투기 엔진도 준비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두 회사의 설계를 검증하고 기본 설계에 돌입했다. 성공 시 한국은 세계 7번째 전투기 엔진 보유국이 된다. 현재 항공 엔진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만 독자 개발한다. 한국의 합류는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KF-21은 2015년 체계 개발을 시작해 9년 만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공중고비와 공대공 미사일 시험도 완료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2025년 말 공군 전력화가 시작되지만 엔진 국산화 없이는 수출 제약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롤스로이스는 한국과 협력해 엔진 제어 시스템과 애프터버너 기술을 제공한다. 이는 미국의 기술 공유 거부와 대조적이다. 한국은 100회 이상의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25년 무인 전투기 플랫폼으로 국산 엔진 테스트를 시작한다. 엔진의 한계 온도는 2100도에 달하며 내구성과 전투 지속 능력을 향상시킨다. 전문가들은 2030년 완전 국산화를 낙관한다. 현재 KF-21의 엔진 국산화율은 43%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는 램제트 엔진으로 초음속 2.6과 슈퍼크루징 비행을 실현한다. 이는 F-35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다. KF-21의 무장체계도 국산화가 진행 중이다. 초음속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리넥스1과 하나는 천룡 미사일 기술로 사거리 500km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한다. 이는 F-50과 KF-21에 통합된다. F-50은 300km급 미사일 2-3발 또는 500km급 미사일 1발을 탑재 가능하다. 이는 전투기 운용 효율을 크게 개선한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덕티드 램제트 방식으로 300km 이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다. 미티어 미사일을 능가하는 성능이 기대된다. 국산 미사일은 내부 무장창 탑재와 멀티펄스 로켓 기술로 사각을 줄인다.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 필리핀, 폴란드 등 F-50 운용국은 국산 미사일에 큰 관심을 보인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 무기 의존도를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5에서 2038년 1조 5,700억 원을 투입해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한다. 이는 자주 국방의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서 이탈했다가 재참여를 요청했다. 초기 20% 분담금 1.7조 원은 6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재참여는 KF-21의 시험 비행 성공과 글로벌 관심 때문이었다. 이는 신뢰 회복과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인도네시아는 2억 명 이상의 인구와 남중국해 영토 분쟁으로 무장 강화가 필요하다. KF-21은 이를 충족하는 핵심 전력이다. KF-21의 성공은 해군 및 육군 무기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방산협력은 한국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한다. 부품 국산화는 방산 생태계의 핵심이다. 미국은 완성품뿐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까지 수출하며 생태계를 장악한다. 한국은 완성품 수출에서 부품 수출로 확장하고 있다. 잠수함, 전투기 등 다양한 장비의 국산화가 이를 뒷받침한다. 엔진 국산화는 미국의 로열티와 통제를 벗어나는 핵심 과제다. 독자적 수출과 정비 능력은 방산 산업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KF-21의 S-레이더는 독자 개발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에도 성공했다. 이는 자주 국방의 상징적 성취로 평가된다. S-레이더는 표적 할당과 미사일 연동을 가능케 한다. 국산 미사일과의 통합으로 독자적 전투 체계가 완성된다. 미국산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연동 비용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국산화는 이러한 제약을 제거하며 수출을 용이하게 한다. KF-21의 국산화율은 60% 이상이지만 엔진과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관건이다. 이는 수출 단가를 낮추는 요인이다. 양산 40대 확정으로 생산 라인이 안정화되며 협력업체의 생태계가 강화된다. 이는 고용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KF-21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의 활약은 이를 가속화했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핵심이다.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은 전투 상황을 최적화한다. 조종사 양성과 사이버 전자전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다. 무인기와의 통합은 새로운 전투 모듈 개발을 요구한다. 미국은 유무인 복합 전투기 운용을 선도한다. 한국은 이를 벤치마킹하며 독자적 운용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KF-21의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은 기술, 인프라,
인력의 통합적 발전을 필요로 한다. 이는 자주 국방의 새로운 지평이다. 한국은 경항공모함 계획을 재검토하며 유무인 전력 지휘함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이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경항공모함 계획을 추진했다. 이는 북한 견제와 병행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7.2조 원 규모의 경항공모함 설계비를 확보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문제로 재검토되었다. 경항공모함 대신 3만 톤급 유무인 전력지휘함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F-35 대신 무인기를 탑재해 비용을 줄인다. 독도함을 활용한 무인기 이착륙 시뮬레이션은 지휘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다.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개발에 대응하려면 독침 전략과 무인기 활용이 필요하다. 이는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다. 중국은 샤먼급 항공모함에 무인기를 탑재하며 한국과 경쟁 구도를 형성한다. 한국은 이에 맞서 독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유무인 전력 지휘함은 2030년대 중반 완성될 전망이다. 이는 해군력 증강과 수출 가능성을 동시에 높인다. 미국의 한미 연합작전 계획은 한국의 독자적 해군력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은 이를 재고하게 했다. 국제관계는 변동성이 크므로 독자적 해역 방어 능력이 필수다. 핵추진 잠수함과 지휘함은 이를 위한 핵심 전력이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질, 해, 공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조선 능력 부족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한미 조선업 협력은 해군 무기 수출을 가속화한다. 기술 혁신과 주식 투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다. KF-21의 성공은 해군 및 육군 무기 수출로 이어진다. 이는 국민 경제와 방산 산업의 선순환을 촉진한다. 중국과 일본의 해양 영토 분쟁은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자주 국방과 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KF-21의 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도전이다. 2030년 국산 엔진 장착 KF-21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산 강국이 된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품질, 신속한 납품, 기술 이전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 KF-21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미래를 연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국가적 자부심을 높인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상징한다. 인도네시아의 재참여는 KF-21의 신뢰성과 수출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는 중동, 동남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예고한다. 한국은 기술 혁신과 생태계 구축으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한다. KF-21과 유무인 지휘함은 이를 실현하는 핵심 전력이다. 방산 수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한다. 한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한다. KF-21의 양산과 국산화는 단순한 군사적 성취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방산의 중심에 서는 역사적 순간이다.